자, 남북을 잇는 개성상인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님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이슈들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보게 되는데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네, 요즘에 가장 북한 관련 핫한 이슈라면 뭐가 될까요? 워낙 많은데요. 네, 사실 한 일주일 정도 4월 21일 이후에 한 10일 정도 네, 김정은 건강 이상설 이 뭐 압도적인 한 10여일 정도에 5천 건 정도의 뉴스가 나왔었죠. 네, 이후에 5월 2일 날 공개 석상에 나오고 난 이후에도 지금 한 5, 6일간 계속 관련 뭐 여진이라고 생각이 들지 관련 네.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슈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코로나19 관련 네.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8일 오늘이죠 보도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을 각별히 신경 쓰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침소봉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북측이 우리보다 오히려 좀 더 일찍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방의학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국적인 단위에서 바로 전면 통제가 들어갔었죠. 음. 유일하게 압록강, 두만강을 면해 있는 중국과의 일부 극소수 교류가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 협력과 관련된 유일한 협력 국가가 북측 입장에서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코로나19 관련해서 중국도 북이 필요했을 것이고 북도 중국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네. 상호 협력적 관계들에 대해서 상호 이렇게 좀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진서가 오가지 않겠나. 이 정도는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역시 북한과 중국과는 또 긴밀한 관계라고 네, 봐야겠네요. 북중 관계는 뭐 정통적인 관계 있죠. 최근에 또 있었던 일 중에서 지난 3일 오전에 강원도 철원에 우리 군 지피 피탄 지피가 됐는데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서 이제 군이 경고 사격에 나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발적이냐 아니면 의도냐 예. 이 논란도 있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관련 내용을 쭉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합참 상황, 국방부 상황 쭉 확인해봤는데 당일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립니다. 3일 네. 오전 7시 41분이었습니다. DMZ 아군 지피 쪽에 총탄 4발이 날아왔어요. 네. 우리는 곧장 그 총탄 4발 확인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10여 발씩 2회 20발을 응사하고 네. 북측의 관련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시간대가 말입니다. 7시 41분이면 우리 아군 측에서도 북측 지피상을 잘 압니다. 늘 북측의 경비 인력들의 교대 시간입니다. 아, 교대 시간이군요. 아침이. 하자마자 뭘 하느냐. 경비 교대하자마자 각종 화기들을 점검합니다. 점검 시간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네. 교대 근무하고 나서 중화기 점검을 하다가 오발 사고로 이해하는 책임이 가장 높습니다. 오발이다. 두 번째, 네. 이날 그 당시 지역의 상황이 안개가 워낙 맑게가 시계가 굉장히 네. 안 보였어요. 진짜 의도적 도발이면 시계가 확보되었을 때 도발하겠죠. 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 이 군 관계자들은 네. 이게 시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저쪽에서 근무자 교대하고 나서 항상 남북 지피 간에는 말입니다. 네. 중화기는 상대방의 타겟을 딱 설정해 고정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네. 상대방의 고정 타겟을 딱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 오작동에 의한 오발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후 이틀 3일 언론에 막 나오면서 오발이 아닌 뭐 의도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네. 확산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응사를 이회했죠. 북측에 의도 있었으면은 재응사를 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지 않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서너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우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맞지 않겠는가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오던데 실제 위반을 한 겁니까? 이게 우리 이 청취자분들께서 제대로 인식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곳이 DMZ잖아요. 디밀리터라이드 존. 네. 비무장지대다. 비무장지대죠. 근데 비무장지대인데 사실은 중무장지대예요. 네. 이 모든 것이 GP를 개설한다라든가 그 안에 총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상호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9년 9.19 평양선언에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지대화를 위해서 네. 안에 있는 지피를 철거하자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철거했죠. 그랬죠. 그리고 판문점에서의 모든 무기들을 다 또 빼버렸죠.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이번 계기에 실질적으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지대화를 위해서 무기 체계는 다 좀 철수시키자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에서 비무장을 하는 것이 더 그렇죠. DMZ는 디밀리터리 존인데 당연히 무기를 들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상호 네. 이것을 정례협정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철수시키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DMZ에서의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사흘 만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최전방을 방문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도 일부 언론에서는 네. 그 총격 사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의 비무장지대 출입은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기획해서 미군하고 사전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이번에 간 것은 다른 취지가 아니고 판문점하고 파주에 있는 DMZ 평화의 길 구간을 네. 걸었습니다. 왜 갔는가? 우리가 다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판문점은 일반인들이 견학을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네. 때문에 다 전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일정 정도 좀 잦아드는 과정 속에서 네. 다시 민간인들에게 판문점 견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야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네. 한번 현장 점검 차원에서 가본 건데 공교롭게도 총격 사건 이후 3일 만에 갔는데 그것은 네. 중부 지역에서 중부 전선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은 네. 이쪽 서부 전선 판문점을 간 거란 말입니다. 총격 사건은 오사단 쪽에서 있었던 사건인 전혀 거죠. 관계가 없는 것들인데 이걸 또 이렇게 엮어가지고 언론에 나왔던데 적절치 않은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도 뭐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남북 긴장을 완화해야 되고 맞습니다. 무장병력 철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남북 관계가 올 1월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북측 관광, 개별 관광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코로나 상황이 뭐 전 세계적인 팬데믹 가는 과정 속에서 남북 관계도 모든 게 다 올 수 없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남북 관계를 하나도 추진을 못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 상황 좀 진전이 나름대로 이렇게 캄다운이 되고 총선 끝나고 정치적 오해도 없기 때문에 4.27, 9.19의 그 화려했던 남북의 화해 협력의 시대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라는 네. 관점에서 이제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왜 해야 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 국내적으로는 여러 많은 위기를 만들었는데 가장 네. 큰 위기는 국민들의 살림살이입니다. 대량 실업, 네. 자영업자들의 몰락, 중소상공인들의 몰락, 제조업의 몰락, 어마어마한 파장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는 이 경제 위기인데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남북 경협이라든가 평화 경제라든가 북측을 하나의 큰 시장으로 보고 네. 내수시장 자체를 5천만에서 8천만에 넓히는 문제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경협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가 발생시키는 경제 위기를 넘어가자는 측면에서 네.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계기를 적극적으로 살려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늘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네. 절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코로나19 방역에서 이제 경제로 변하는 시점에 남북 협력도 성사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이 방역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이 과연 이런 협력에 응하겠느냐. 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오랜 기간 자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장 객관적 조건으로서 어려움은 네. 코로나 상황입니다. 우리는 나름 이제 뭐 하루에 10명 미만에 굉장히 좀 호전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방심이 최대의 적이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 코로나라는 이 객관적 상황이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데 큰 걸림돌은 맞는데 네. 최소한의 만남, 즉 정부와 정부 당국 간의 만남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협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네.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의료협력은 네. 충분히 상호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보건의료협력을 기본으로 하면서 코로나가 잦아들면 네. 경제협력의 문제들을 이제 꺼내야 되지 않겠는가. 철도도로부터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 남과 북이 다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김현재 네. 장관께서 코로나 방역 이후에 경제협력의 가능성들을 지금 제시한 것이죠. 제시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뭐 남북철도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보건의료 협력도 가능할지 모르는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여전히 협력이 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북측에다가 네. 초기에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북측은 거기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 음.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야말로 엄혹하게 압록강, 도망강, 휴전선 모두를 완전 전면 차단한 상황 속에서 네. 총력전을 펼쳤거든요. 그 시기에 우리가 일정 정도 보건의료 협력, 코로나 협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을 네. 했는데 아. 뭐 뜻은 고맙지만 하지 않겠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번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일단 우리의 제안을 거부한 네, 적이 네, 있네요. 자, 미국 쪽의 상황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는 11월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 좀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 싱크탱크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는 남북 철도 협력에 한국 정부 대북 외교의 새 활력이 될 것이다. 그럼 미국 정부도 조금 북한 제재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바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네. CSIS는 뭐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죠. 네. CSIS의 이번 발표는 뭐냐 하면은 남북의 철도 도로 협력이 한국 경제라든가 남북 관계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된다. 이런 계기가 발표였습니다. 된다. 예. 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북 간에 3대 경협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개성공단이고 두 번째가 금강산 관광이고 세 네. 번째가 철도도로 연결입니다. 아. 사실은 철도도로 연결은 휴전선 이남에 갇혀 있는 섬나라 경제인 한국 경제를 네. 대륙 경제와 편입시키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철도도로는 사실은 산업의 근간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도가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산업적 파급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산을 떠난 배가 유럽까지 물류 싣고 가는데 보통 25일, 30일 걸립니다. 철도로 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3분의 1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4분의 1요.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 일주일이면 되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네. 그런 것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문제부터 네.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의 산업적 협력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걸 들으면 참 놀라울 거예요. 우리 포스코 철강을 네. 칠레나 호주에서 가져옵니다.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원료를. 예, 네. 철강의 원재를 그러면은 북측에는 말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산이 있습니다. 아. 그거 싣고 오면 철광제 생산의 비교율을 네. 호주나 칠레에서 가져오는 것 몇십 프로를 디스카운트 할 수 있겠죠. 이게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철강제가 쓰여지지 않는 네. 산업이 없죠. 어. 우리 포스코에서 만약에 다른 중국이나 일본에 만드는 철강제보다 30% 40%싼 가격에 네. 철강을 공급할 수 있으면 압도적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겠죠. 지금 못 가져오는 이유는 유엔의 제재, 미국의 제재입니다.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이 철강제가 싸지면 조선, 자동차, 네. 철강 부품을 쓰는 모든 연관 산업의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음. 이런 협력의 기본 물적 토대를 까는 것이 철도도로 연결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 75년간 분단 제소에서 분단 경제 속에서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평화 경제의 폭발성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네. 철도도로 협력이라든가 자원 협력 이런 것들인데 그 토대를 깔겠다라는 게 철도도로 협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도 그렇고 남북 철도도 지금 다 제재, 이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제재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하나만 네. 북측을 유행하는 관광만 제재가 아니지 철도도로 연결이라든가 개성공단을 재개했을 때 물품이 들어가는 문제, 물자가 들어가고 물품이 들어가는 문제는 네. 대부분 제재의 제재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제재로부터 자유롭주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가 정말 관건이 되겠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유엔 아무리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이것이 평화적 목적에 기여하고 민생 목적이면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빠른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협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김진양 이사장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30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2부 진행하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